자, 오늘 했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처 표기해야 된다. 간판에 연락처 적어야 된다. 이게 5개 광고물이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5개 광고물이라는 말은 간판입니다. 간판. 간판 실명제입니다. 간판에는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전화번호, 등록번호 안 적어도 된다 했죠? 간판에, 중개사무소 간판에는 간판 실명제 성명만 적으면 됩니다. 기출문제에 출제됐었습니다. 성명만 적으면 된다. 단 표시 광고를 할 때는 성명, 소연 등 5가지 적어야 되죠. 근데 5개 광고물에는 성명만 적으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불법 간판, 간판 철거 안 하면 과태료 행정처분 없고요. 단지 철거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민사집행법이 아니고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법은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하는 거예요. 간판 철거 안 했다고 과태료, 업무정지 이런 거 당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표시광고 할 때는 소속 공개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명, 소연 등 5가지를 명시해야 되고요.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사무소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를 해야 되고 단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고 낸 게 70% 정도 된대요. 전체 중개사고 건수 중에서. 그 보조원 이름으로 광고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지금 현실적으로는 직방에 광고를 하는 거 보니까 보조원 이름으로 못하도록 하니까 광고는 중개사무소 전화번호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광고비를 누가 부담하냐면은 중개보조원, 그 직방 같은 데는 90% 광고비를 직원이 되면 90%를 직원이 먹어요. 중개보수. 그러니까 광고비를 다 직원이 된다고. 직원이 되면서 사무소 이름으로, 중개사무소 이름으로 광고해버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심번호라는 걸 주더라고요. 그 사무소 번호지만 사무소 번호로 전화를 하면 그 안심번호 돈 낸, 광고비 낸 중개보조원 핸드폰으로 다 연결이 되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현실적으로도 지금 보조원들이 광고하고 있어요. 하면 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원 이름으로 광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담당 실장, 소속 공인중개사, 박용덕 이런 거는 추가로 적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광고하면서 개업공개사 이름은 전혀 안 적고 소속 공인중개사 이름으로만 광고하면 안 되겠죠?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성명, 소연 등이 개업공개사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43번에 있다고요? 그 보조원, 담당 실장, 소속 공인중개사 이렇게 적어도 되지만 보조원 이름은 적으면 안 된다고요. 광고할 때. 보조원은 자격증 안 딴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등록관청이 표시광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가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수탁기관,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을 하려면 미리 모니터링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12월 31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필요할 때 제출을 해야 되고요. 따라서 X고요. 그 다음에 5번. 모니터링 기관은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면 해당 업무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15일이 아니고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수시 모니터링이 15일이죠. 기본 모니터링은 30일 이내까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인데요. 민사집행법상 경매부동산에 대한 매수신청들이 입찰대리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 공매부동산 입찰대리만 하려면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부동산 매수신청대리 입찰대리 하고자 하는 경우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분양 대행은 겸업할 수 있습니다. 분양 대행은 할 수 있는데 분양업은 안 된다고 했죠?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24번에 있습니다. 분양 대행은 가능합니다. 분양 대행을 반복하면 대행업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뒤에 업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X지요 하던데 그건 아닙니다. 분양 대행업은 할 수 있고 분양업은 안 됩니다. 돈 되는 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돈 안 되는 것만 할 수 있다. 법인은 왜? 골목상권을 보호하려고 영세한 개인중개업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8번 인장등록은 개업공개사 등이 인장등록하는 게 아니라 개공, 소공만 인장등록한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만 인장등록하고 보조원은 인장등록 안 한다고요? 개업공개사 등이라고 하면 보조원도 포함되죠? 그래서 X입니다. 8번은. 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조원은 중개업무를 못하니까 도장 찍을 일이 없죠? 그래서 중개보조원은 인장등록하지 않는다. 9번 소속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중개보조원 될 사람이 직무교육 받죠?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53번에 보면 교육제도가 5개가 있습니다. 연수교육,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거래사고 예방교육 5개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있는 직무교육, 중개실무교육, 매수신청대리 실무교육 요 3개는 사전교육이고요. 취직하거나 개업하기 전에 미리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 연수교육하고 거래사고 예방교육은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사후교육입니다. 보수교육입니다. 교육제도 시험에 한 문제 반드시 나오죠? 53번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속공개사 될 사람은 실무교육 받고 그 다음에 직무교육은 보조원 될 사람이 받습니다. 직무교육이라고 해서 X고요. 9번은 10번에 보면은 고용신고한 경우 자격증4본 제출해야 된다. 51번 핵심 비교정리 프린트 51번에 동그라미 3번 소속공개사 고용신고하는 경우 자격증4본 제출하지 않는다.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전산상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소속공개사 고용신고의 경우 자격증4본 제출하지 않고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할 때는 자격증4본 제출해야 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도 자격증4본 제출해야 된다. 51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 4번, 5번까지 했습니다. 1번부터 4번, 5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